이제 비전 ABL 2.0 그랩바디 T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파디 T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였고,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래파디 T의 임상에서의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BL 111, 즉 클라우딘 18.2의 4원비비라는 T셀 인게이저를 붙인 이중항체 단독요법을 봤을 때는 오버롤 리스폰스가 19.4%, DCR, 디지즈 컨트롤이 58.3%입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PD1 콤보와 키모세라피 트리플 컨비네이션 했을 때 오버롤 리스폰스가 20%에서 75% 증가를 하였습니다. 디지즈 컨트롤은 60%에서 거의 100%, 98% 이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파디 B는 기본적으로 병용 전략으로 가치 상승이 본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 팔로우업이 될 수 있고 팔로우업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제너런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텍 또는 빅파마가 CD3와 4온비비를 병용해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임상일상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패그 보스턴이라는 학회에 가서 구두 발표를 할 때 리제너런 담당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리제너런이 그동안에 CD3, CD28 중심으로 단독으로 개발하다가 임상과 비임상을 통해서 결론을 봤더니 궁극적으로는 CD3, CD3, 4원비비의 컨비네이션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리제너론 좋다도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슈 제넨텍과 같이 CD3, 4원비비를 병용을 하는 병용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ABL 바이오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ABL 503, 103, 105, 104의 기타 4가지 임상에 들어간 물질의 임상에서의 본격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기를 기대합니다. ABL 104와 104는 이미 유한양행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유한양행의 임상 1상과 페이스 1B, 2A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ABL 105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유한양행이 생각하고 있는 병용 치료의 관계로 향후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암 치료제 ABL 111에 갖고 있는 그 기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ABL 111의 밑에 화살표로 된 그림을 보시면 위암 1차 치료제로서 이미 FDA에서 희귀질환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상 1상이 끝났고 임상 2상이 올해 1분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1분기 기업 간담회에서 분명히 임상 2상에 들어감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노바브리지와 그 ABL 바이오는 어떻게 하면 임상 3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파트너십을 더 잡을 수 있냐라는 가설하에 FDA와의 미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결과 FDA가 저희 임상 1상 원비의 데이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2상을 굳이 하지 말고 원비를 끝난 이후에 임상 3상을 해도 된다라는 패스트 트랙 어프로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된 임상 2상은 윤리상 도덕적으로 현재 40명, 50명까지 진행하고 임상을 스탑하고 올해 12월부터 임상 3상을 1차 치료제로 진행하려고 현재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하이라이트 했던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의 매출을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실제 매출이 약 6천억입니다. 아스텔라스가 작년에 전망치를 예상한 것보다 거의 58%, 즉 60% 이상이 상회하는 데이터입니다. 아스텔라스의 오리지널 피크 세일은 1.3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거의 2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겠다. 이 정도의 속도를 보면 향후 2년 이내에 아스텔라스는 어쩌면 클라우딘 18.2가 과발현되는 환자군에서 즉 70%가 과발현되는 환자군 30% 정도의 환자군에서 거의 2조가 가까운 매출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장점은 클라우딘이 저발현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게 PD1 세라피와 병용이기 때문에 PDL1이 저발현되는 환자군도 두 트리플 컨비네이션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현재 임상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용량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저희는 ABL 111이
키모세라피 플러스 옵티보 키모세라피로 헐투 네가티브 진행성 및 전이성 게스트릭 캔서에서 1차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졸베투시흡을 띄어먹을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암 치료제 1차 치료제가 현재 단순히 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적응증 확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클라우딘 18.2가 발현되는 췌장암에서 1차 치료제 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자 주도 췌장암 임상을 또한 시작하였습니다. 췌장암에서 수술 전 보조요법 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담도암에서 실제로 클라우딘이 발현이 많이 기대되기 때문에 담도암 1차 치료제를 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임상이 쭉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ABL111의 피크 매출은 US 달러로 3.5 빌리언, 적어도 4.5조, 5조의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클라우딘 18.2 PD-L1 발현 환자의 데이터를 이 테이블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볼드 색채로 설명한 것처럼 오버롤 리스폰스가 8mg/kg에서 76%, 12.2가 12mg/kg이 73%입니다. 디지즈 컨트롤, DCR이 96%, 100%의 컨트롤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은 클라우딘 18.2가 저발현되는 환자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은 오른쪽에 맨 밑에 파란색 박스를 보시는 것처럼 졸베투시맥 같은 경우는 클라우딘이 저발현되는 환자에서 리스폰스는 40%입니다. 반면에 JBL 바이오의 병력요법은 77%, 78%의 오버롤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것처럼 PD-L1이 저발현되는 환자군에서 6명의 환자 중에서 5명이 파셜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버롤 리스폰스가 83%입니다. 따라서 ABL111은 클라우딘이 과발현되는 환자군뿐만 아니라 클라우딘이 저발현, 클라우딘이 PD-L1이 저발현되는 환자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확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워터폴이라고 해서 임상에서의 효능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밑으로 뚝 떨어질수록 항암제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ADC 회사들이 발표하는 데이터처럼 클라우딘 18.2의 ABL111과 PD-1 플러스 키모세라피 트리플 콤비네이션이 ADC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라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임상에서 효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환자들이 오랫동안 생존하는 듀레이션이 실은 빅파마들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라색과 파란색의 그림은 ABL111의 8mg/kg, 12mg/kg의 도즈를 받았을 때 현재 생존하시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전 슬라이드 돌아가서 좀 설명을 하면 노란 박스를 보시면 8mg/kg의 맨 밑에를 보시면 Patient Remaining Unstu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가 투여를 받은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11명의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ABL111을 맞고 계십니다. 12mg/kg은 18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맞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ABL111은 환자의 생존을 늘릴 수 있다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빨간 박스로 16.9months라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데이터가 8mg/kg에서 저희가 관찰하였습니다. 12mg은 지금 진행 중이라 현재 진행된 데이터만 봤을 때 7.7months입니다. 하지만 밑에 그림을 보시면 6months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봤을 때 저희의 8과 12mg/kg이 73%, 91%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졸베투시맵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40%밖에 안 되고 현재 7.7개월의 아주 적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치료제보다 훨씬 더 환자들의 생존이 높아지는 늘어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몇 장의 슬라이드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가장 항암제에서 중요한 거는
효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이드 이펙트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ABL111이 졸베투시맵이나 기존의 옵티버 플러스 키모보다 훨씬 더 사이드 이펙트가 적다라는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빨간색 박스로 보미트, 에피타이트, 즉 식욕이 줄어들고 너지아가 있고 반면에 게스트라라이시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졸베투시맵과 비교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ABL1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 따라서 FDA에서 저희의 이런 장점을 확인하여서 임상 3상을 충분히 가도 된다라는 패스트트랙 어프로벌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ABL111이 노리는 시장은 가장 스레트 위험은 아스텔라스의 기존의 졸베투시맵이고 현재 아스텔라스가 개발하고 있는 PD1 플러스 졸베투시맵 플러스 키모세라피의 위암 일체 제로출의 임상 3상입니다. 아스텔라스의 임상 3상은 2029년 말이면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ABL 바이오와 노바브리지 바이오가 FDA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임상 3상을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12월에 들어가면 저희도 2029년 말이나 2030년에 임상 3상의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치료제로서 충분히 아스텔라스에 경쟁할 수 있다는 우열점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가장 ADC로서 스레트가 심한 거는 중간에 이노벤트 타케다라고 적은 물질입니다. 이노벤트가 650명이 되는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타케다에 대해 어프런트를 1.2 빌리언 US 달러, 즉 거의 2조에 가까운 어프런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노벤트와 타케다의 좋은 임상 2상과 3상의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지만 이 데이터 또한 위암의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입니다. 이유는 효능은 좋지만 듀레이션, 즉 약효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1차 치료제로서 들어오기에는 이노벤트와 타케다는 저희보다 굉장히 비하인드, 뒤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ABL은 111의 임상 개발을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라이센스 아웃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BL 503의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ABL 503이 매주 2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걸 했을 때 간독성이 좀 발견이 되어서 6주에 한 번으로 늘리는 용량으로 했을 때 간독성을 거의 줄여드는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에스모에서 저희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거고 FDA 신청해서 조만간에 페이스 1B, 페이스 2A를 시작할 걸로 3가지 적응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ABL 111, ABL 503, ABL 103 기타 등등의 그래프바디 BT는 지속적으로 좋은 임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